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의 새로운 감독 아모림이 맨체스터에 도착했습니다. 최근에 옵타라는 통계 사이트에서 아모림이 맨유에서 해야 할 과제들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보고 제 생각까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확실한 팀 컬러의 주입입니다. 맨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테나흐가 있었을 때는 정확히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어떤 팀 컬러를 추구하는지를 팬들이 명확히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명확하지 않은 팀 컬러는 팀 전술의 혼란을 야기시켰고 23-24 시즌 맨유는 강등팀 셰필드에 이어서 667개의 슈팅을 허용하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슈팅을 많이 허용한 팀이 되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길 원하고 뒤쪽에 있는 수비수들은 그만큼 라인을 맞춰주지 않으면서 가운데 쪽에 많은 공간이 발생했고 삼선 미드필더들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없었고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하는 일이 많아졌죠. 상대를 강하게 누를 건지 내려서서 수비하다가 역습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 전체적인 팀 컬러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맨유에게 팀 컬러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아모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라스무스 호일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성공을 거둘 때 요케레스라는 공격수를 떼어놓고 얘기할 순 없는데요. 요케레스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아모림의 스포르팅에서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듯 아모림이 원톱 공격수를 충분히 살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라스무스 호일룬에게 기대가 쏠리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 맨유의 윙어들 가르나초나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은 직접 타격하는 윙포워드 성향의 윙어들이 많기 때문에 호일룬에게 들어가는 크로스, 패스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모림은 윙어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호일룬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것은 호일룬에게 곧 지원이 될 수 있겠죠. 호일룬이란 선수가 지난 시즌에 지원이 없었어도 리그 10골 이상을 득점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호일룬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또 아모림의 맨유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과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모림은 보통 3-4-3 베이스로 나오고 거기서 측면 윙어가 가운데로 좁혀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한다고 했는데 이때 브루노의 위치를 어디로 설정할지가 중요합니다. 중앙 2명의 미드필더는 수비적으로 기여를 할 때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브루노가 윙어 성향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브루노를 어디 배치할지가 중요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경기 영향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공격 시퀀스 관여 순위를 맨유 선수단 내에서 매겨본 겁니다. 붉은색 바는 슈팅, 보라색 바는 기회 창출, 그리고 하얀색 바는 슈팅하기까지의 빌드업인데요.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브루노는 무려 304개의 공격 시퀀스 관여를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슈팅과 기회 창출의 밸런스 역시 좋죠. 이렇듯 압도적으로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영향력을 아모림이 어떻게 잘 살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과제는 맨유의 좌풀백을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사실 루크쇼가 지난 시즌 거의 나오지 못했고 말라시아 역시 지난 시즌 통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거의 18개월, 1년 6개월 정도 맨유의 레프트백이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루크쇼가 훈련장에 있는 사진, 말라시아가 훈련장에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포착될 때는 있지만 출전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죠. 그리고 또 아모림은 사이드백을 풀백이 아닌 윙백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맨 아래 팀 스포르팅을 보겠습니다. 사이드백을 풀백으로 쓴 시간이 보라색, 윙백으로 쓴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모림의 스포르팅은 99%를 윙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아모림 축구에서 사이드백이 소화하는 역할이 더 다양하고 더 공격적이고 더 활동 범위가 넓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여기서 맨유 내부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선수는 2007년생 해리 아마스라는 선수와 안토니가 있습니다. 해리 아마스는 제가 경기하는 걸 찾아봤을 때는 확실히 공을 화려하게 다루는 스타일이고 번뜩이는 유형의 선수지만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비적인 안정성이라든지 플레이 내에서 저점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는 걸 느낀 선수였고요. 안토니는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모림 체제에서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사용될지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또 벤피카에 있는 2003년생 왼발잡이 풀백 알바로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맨유 소속이었는데 올해 벤피카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적을 시킬 때 바이백 조항, 흔히 말하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이 선수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데려올 때는 얼마를 주면 되냐? 2천만 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조항이 5천만 유로. 다시 데려오는 얘기를 할 때 맨유 이외의 다른 팀은 벤피카를 제끼고 이야기하려면 일단 5천만 유로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맨유는 2천만 유로로 페르난데스와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선수가 동의한다면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마즈라이와 달롯이 거의 휴식 없이 좌우를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왼쪽 사이드백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 역시 아모림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시험대 앞에 놓인 아모림의 맨유. 과연 아모림은 맨유에서의 과제를 잘 해결하고 맨유에게 새로운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